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좀 많이 읽히면 좋다 했을 때 이제 특히 학부모님들 또는 이제 원장님께서도 많이 좀 혼돈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독서와 독해 훈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독서나 독해나 모두 다 글을, 활자를 읽고 그다음 읽은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자, 근데 이해를 한 것과 기억을 한 것은 엄연히 말하면 완전히 다른 두뇌의 역량입니다. 그냥 이해를 한다고 해서 다 기억이 100% 남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한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반복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독해와 독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자,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의 독해 활동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읽고 이해했지, 재밌게 읽었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에 둘이 같이 같은 책을 읽었다면 둘이 같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봐, 뭐 써봐, 이런 식으로의 독서 후 활동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매일국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배움에 대한 장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학습 훈련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때 필요한 독해 훈련이 바로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내용에서 내가 기억할 부분을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분석의 과정이 요약하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심 문장이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떠올려 보는 그런 단기 기억력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독서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독해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독서를 한다고 하면 독서를 하면서 독해 훈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독해 훈련을 하듯이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결핍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읽고 이해한 내용을 아이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훈련, 매일국어에 녹여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할 것은 적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유연하게 결합시켜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읽고 이해한 컨텐츠를 매일국어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정보가 담겨있는.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분석하기 위한 방법. 초등은 요점 정리 훈련, 중고등은 발췌독 읽기 훈련입니다. 키워드와 중심 문장을 찾는. 그 다음에 이것을 기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워킹 메모리 강화 훈련에 대한 이런 시각화 장치도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에 녹여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독해 훈련을 잘한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적 역량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요즘에는 집에서 재택 공부, 온라인 공부. 집에서 온라인 공부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학습터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인강 듣는다. 이렇게 했을 때 학습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인강을 보기 전에 또는 강의를 듣기 전에 해야 될 활동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리 교과서의 내용을, 내가 오늘 배울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단계가 예습하기.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본 수업을 들으면서 또는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들으면서 내가 읽고 이해한 예습한 내용을 이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더 촘촘하게 보완을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학습한 내용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의 내용을 결합하는 단계입니다. 부족한 곳을 메꾸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예습을 충분히 하고 수업을 들은 후에 이 기억한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복습하기 단계가 되겠죠.